KF21 시즌 2. 이게 좀 잘 나간다면서요? 예, 지금 벌써 100개가 완판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로 제가 200개 정도를 더 공장에 주문을 했어요. 아니 이게 그럴 수밖에 예. 없는 게 그동안에 이 분야의 모자 중에서 가장 특별해. 예, 가장 잘 나왔죠. 왜냐면 업체에서도 이제 주로 그 봄이다 가을 때 에어쇼 때 네네. 모자를 제공하는데 이런 걸 내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막 두툼하고 예. 디자인을 날렵하게 만든 걸 본 적이 없어. 거기다 귀도 이렇게, 본 적이 없어 진짜. 귀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은 대래 돈 주고 네. 사야 되는 해외 그 제조업체에서. 맞아요, 따로 사야 돼요. 예, 뭐 예.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유행하는데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본 적이 없어. 이번 KF21 시즌 2 모자로 올겨울을 좀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수품이 되고 있습니다. 필수품이 이제 진짜 막말로 그냥 막말로 얼어 죽지 않으려면 이거 써야 됩니다. 예. 이 전에 시즌 1 모자가 55,000원에 판매를 했는데 이것은 6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재질이나 옷감이라고 하나요? 모자 이거 네네. 틀리죠. 예, 그럼요. 따뜻합니다. 아무튼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슈퍼소닉 TV 네이버닷컴으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꼭 쓰셔가지고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장용으로도 아주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김대영 군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좀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 이슈 때문에 네. 불러주신 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바쁘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단독입니다. 네. 바로 KF21 블록 2 이 전자전 능력을 대폭 업그레이드 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이제 컴백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슈퍼소닉 TV에 컴백을 해서 네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뭐 선물을 드릴 수는 없고 네네. 좀 이렇게 잘 안 알려진 소식. 네네. 그래서 단독으로 하나 또 이렇게 예, 가져왔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네. 자, 우리 기술로 자체 개발한 이 초음속 전투기 KF21 예. 이 보람의 1호기를 조립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 양산에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조립에 들어갔고 네네. 이제 양산되는 모델은 이제 블록 1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블록 1은 뭐 다들 잘 아시니까 그냥 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네네. 일단은 주요 성능은 이제 공대공, 공대공이죠. 네, 공대공하고 거기에 뭐 플러스 알파로 네. 약간의 공대지, 네. 뭐 그 정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블록 2로 넘어가면 사실상 이제는 이제 멀티롤, 멀티롤. 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야. 그런 전투기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데 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이 블록 2에서 네. KF21 보람에 달려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능 가운데서도 사실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이 전자전이에요. 근데 이 전자전 기능을 지금 대폭 업그레이드 하려고 지금 여러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여기서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KF21 블록 1과 블록 2의 차이점을 아주 확실하게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블록 1은 사실 이제 공대공 주로 네. 하는 거고 사실 해외 시장에 지금 이제 KF21 보라매를 수출하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약간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게 네. 임무가 제한되다 보니까 네. 임무를 뭐 공대공이 주가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경쟁하는 전투기들은 대부분 이제 멀티롤, 음. 뭐 라팔은 뭐 옴니롤, 그다음에 옴니롤. 파이터는 스윙롤, F-16은 멀티롤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블록 2가 돼야 사실은 해외 시장에서 좀 먹힐 것 같아요. 제대로 판매가 네. 그때부터 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많이 지금 이제 블록 2에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블록 2가 되면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공대함까지.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국감에서 공군본부 이제 국감할 때 공군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무슨 발표를 했냐면 네네. 이 KF21 보람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지금 우리가 개발 중인 그거하고, 국산? 예. 그다음에 극초음속 공대지 유도탄 예. 이런 거를 탑재해서 예. 이번 국군의 날에 왜 현무5 나왔잖아요. 그렇죠. 대량 응징보험용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더 추가하겠다. 그러니까 국산 무장, 특히 위력적인 무장들을 블록 2에 더 많이 달겠다. 대폭 강화를 네, 하겠다. 달겠다라고 이제 예.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 이 KF21 전자전 성능을 대폭 개선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KF-21 블록 1에도 전자전 장비가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산 통합 전자전 체계가 사실상 국산 전투기 가운데 처음으로 이게 적용이 됐거든요. 네. 그 전에는 뭐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 포드형, 그러니까 전투기에 매다는 방식들 네네. 그런 거 위주로 많이 했는데 어. 지금은 KF-21은 이 전투기 안에 음. 전자전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밖에 다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블록 2에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네, 뭡니까? 이 A사 레이더도 국산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 요즘은 근데 이 A사 레이더도 전자전 장비로 이렇게 씁니다. 전자전 장비로. 네, 그러니까 이 보시면 이제 A사 레이더의 그 전자 소재들이 쫙 레이더 소재들이 쫙 있잖아요. 그렇죠. 요걸로 전자 공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어. 네, 그래서 그런 기능을 넣겠다. 그러니까 에이사 레이더를 이 전자전에 사용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전 최신 트렌드를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 아주 일례가 F-35. F-35? F-35도 네. 이 A사 레이더를 전자전에 사용을 합니다. 전자전 장비로. 그러니까 이제 F-35 무서운 게 뭐냐면 네. 스텔스 성능도 갖고 있지만 전자전 능력도 뛰어나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걸 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네. 뭐 F-22도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 랩터도? 걸로 알고 있지만 F-35도 그런 비슷한 성능을 네.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갖고 있지만 지금 실제로 막 쓰이고 있지는 않죠?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F-35가 무서운 게 네. 스텔스도 되고 네. 전자전도 꽤 가능하다. 세요. 근데 이제 우리 KF-11도 이 국산 A사 레이더에 전자전 기능을 집어넣게 되면 네네. 살벌해지는 거죠 이제. 그래요. 네. 또 최근에는 이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이 레이더 성능 개량을 하면서 네. 뭐 이런 기능들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제 지난 7월에 이제 그 유로파이터 타이푼 같은 경우에도 네. 신형 레이더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 ECRS 마크 2라고 하는데 네. 공중 지상 탐색하고 뭐 추적하고 그런 것도 하면서 네. 전자전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A사 레이더를 통해서 적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대공 레이더 네. 이런 추적한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게 향후에 블록 2에 적용이 되면 네. 전투기의 생존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 이제 트렌드가 대부분 다 이제 A사 레이더를 일종의 전자전의 중요한 이 핵심 장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네. 블록 2에 적용을 하게 되면 네. 그만큼 이제 우리 KF-11의 성능도 좋아지고 수출 시장에서 이제 경쟁력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국산 A사 레이더를 이 KF-21에 앞으로 장착을 해서 네. 이 전자전 장비로 추가 사용을 하겠다. 네. 이거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네. 그 지금 이제 뭐 어디라고 얘기는 말씀 못 드리고 네네네. 최근에 이제 과제 수행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주변국 전투기들 보면 주변국 전투기 중에 이제 예를 들면? A사 레이더 달린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중국의 뭐 제인 16, 제인 10 뭐 이런 애들 네네. A사 레이더 단 전투기들이 많은데 음. 자 요거를 주변국이나 적 전투기 A사 레이더를 교란하는 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전자적으로 교란하는 방법.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KF-12 같은 그런 기능이 들어가면 네.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네네. 주변국하고 이런 또 피치 못할 상황이 생겼을 때 네. 적 전투기의 A사 레이더를 우리 국산 A사 레이더가 또 교란을 시키는 그런 그런 것도 지금 이제 과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 그라울러 같은 전자전기 개발도 충분히 가능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네. 뭐 올해 이제 몇 번 공개가 됐었죠. 이제 뭐 네. 카이에서 KF-11 전자전기 만든다. 네. 그런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국산 A사 레이더에 전자전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독자적인 전자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축적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전자전기를 과거에는 되게 만들기 어려웠는데 네네. 지금 이 A사 레이더, A사 안테나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은 과거보다는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뭐 많이 언급을 했을 거예요. 이제 KF-12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제 유무인 복합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 좀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게 네. 올해 이제 그 독일에서 ILA 네. 베를린 2024 이 에어쇼입니다. 방산 전시회인데 네네네. 지금 독일 공군이 뭐 하려고 그러냐면
이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개조해서 네. 대공 제압기로 이제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전에 옛날에 했던 거 보면 제압기? 예, 예. 옛날에 했던 거 보면 이제 네네. 뭐 아이언 핸드, 그렇죠. 예, 와일드 위즐 했잖아요. 네네네. 그 독일 공군이 사실 토네이도를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ECR이라고 토네이도 ECR이라고.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독일 공군이. 유무인 복합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전방에 무인기가 나가서 교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적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타격을 하기도 하고 네네. 뒤에서는 이제 그 A400 수송기 아시죠? 그럼요. 에어버스 거. 네. 독일 공군이 하려는 게 뭐냐면 거기 네. A400을 개조해서 스탠드 오브 제밍, 그러니까 원거리 제밍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먼 거리에서 전자전기가 막 이제 교란을 시키고 네. 앞에 이제 그 조그만한 무인 전투기 이런 것들이 나가서 타격하거나 걔도 교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뒤에 이 유로파이터 타이푼 개조한 대공 제압기가 거기서 이제 쏘는 거죠 미사일을. 그래서 방공망을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겠다. 그게 바로 이제 루버스라는 새로운 신개념의 공중 전자전을 올해 이제 베를린 에어쇼에서 선보였습니다. 그래요? 올해? 근데 잘 보시면 지금 우리 KF-11도 네. 유무인 복합으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네. 결합이 되면 네. 우리도 그런 정도의 능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 전자전 관련 기기들은 네. 이 대한민국에 어떤 회사가 만듭니까? 우리나라의 전자전 관련 제품들은 대부분 다 LIG 넥스만. 그렇죠. 네, 예. LIG 넥스 만드는데 네. 전투기용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좀 뭐 주변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빨리 했어요. 사실 이제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은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고 1980년대부터 그러니까 전투기의 다는 네네. 포도형 방식의 전자 방해 장비를 개발했고 심지어 이제 우리 공군 지금은 이제 퇴역한 네네. 팬텀에도 달아 썼었어요. 그래요. 그게 이제 ALQ88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북한의 이런 지대공 미사일에 대비한 그런 전자전 장비를 만들어서 네. 사용을 했었고 2006년에는 네. 이제 ALQ88 같은 경우 약간 이제 아날로그였다면 ALQ200은 완전히 이제 디지털화된 그런 이제 전자전 장비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뭐 얘기 듣기로는 2006년도부터 KF-16 네. 이 복자형 전투기에도 탑재 운용을 했다. 그러니까 단좌기 있잖아요. 네네. 단좌기는 미국에서 이제 ASPJ라 그래가지고 네. 지금 KF-12에 있는 것처럼 통합형 전자전 장비를 달아서 들어왔어요. 미제 장비를 달아서 들어왔고 반면에 이제 복자형은 별도의 전자전 장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산을 거기다 이제 붙여서 사용을 했고. 그래요. 그래서 ALQ200을 이제 붙여 사용을 했는데 나름 그래도 뭐 미제 못지않은 네네. 그런 성능을 이제 발휘했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하지만 완벽하게 이것이 완성이 돼가지고 이 국산 전투기 뭐 FA-50이라든지 예. 이런 데는 사용할 수가 없었죠. 그게 아니라 이제 FA-50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너무 작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걸 굳이 달아야겠냐.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좀 딜레마긴 합니다. 이제 왜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지대공 미사일 위협이 또 시시각각 또 달라지니까 예. 대비해서 F-50도 지금 전자전 장비를 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사실 이제 국내에서 어느 정도 뭐 포드형이 됐던 내부에 다는 건 좀 어렵겠지만 밖에 다는 방식은 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자면은 예. 이 대한민국도 원격 지원 재밍 예. 이 방식의 전자전기를 개발한다 이렇게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네네. 그라울러 할 때. 그래서 이제 예. 그라울러를 우리가 왜 도입을 안 하고 국산 전자전기 만드냐. 네네네. 근데 이게 지난해 좀 이게 본격화가 됐어요. 2023년도부터. 네, 그 지난해 4월에 예. 방추위 통해서 전자전기를 국내 연구 개발로 확보하겠다. 그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이 채택이 의결이 됐고 네네. 작년부터 총 사업비 약 1조 8,500억 투입해서 만들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이 한국형 전자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라울러처럼 전투기로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제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조해 가지고 거기다 네. 이제 전자전 장비를 달아서 먼 거리에서 이제 원거리 재밍. 재밍을 거는 방식인데 어. 그 타겟이 뭐냐? 뭡니까? 뭘 목표로 지금 이것을 만든?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 가운데 이게 오래되긴 했는데 S200? 아직도 이게 위협이에요, 사실. 왜냐면은
이게 구형인데 네. 사거리가 한 300km 됩니다. 이게 300km. 미사일 사거리가. S200이. 그래서 사실 이제 조그마한 전투기 잡기는 어려운데 네. 문제는 이제 수송기, 그렇죠. 큰 표적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조기 경보기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더 물리적 타격하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그렇죠. 전자적으로 재밍을 걸어야겠다. 어. 그래서 사실은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 북한군의 S200을 무력화시키는데 네. 이 원격 지연 제밍 방식의 전자전기를 개발한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ROC가 뭐였냐? 군의 요구 조건 사항이 네. 250km 밖에 있는 예. 적 방공망을 마비 혹은 무력화시켜야 된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성능이에요. 250km 밖에 있는 거를 전자적으로 마비시킨다라는 거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성능입니다. 네. 이게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업 초창기에 말이 많았어요. 너무 ROC가 높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기술로는 예. 좀 제한 사항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KF-21 전자전 이 성능을 또 지금 개발을 했고 또 네. 향후에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고 그러면 사실 좀 불가능한 건 아니죠 이제. 똑같아요.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조하는 방식인데 양옆에 이제 컨퍼멀 네네. 안테나라고 이제 있는데 네. 거기에 아마 이제 A사 레이더 방식의 안테나를 좀 사용을 해서 어. 집중적으로 이제 한 곳으로 전파를 막 쏴서 좀 제밍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 이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네네. 처음에는 이제 국방이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자전 장비를. 네. 근데 최근에 바뀌었어요 이게. 그래요? 어디서 그러면? 이제 LIG 넥스원이 이제 예. 전자전을 만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업체 주도로 하자. 그래서 최근에 이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업체 주도로 아마 네. LIG 넥스원이 이 한국형 전자전기의 중요한 전자전 장비들을 만들어서 장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KF-21과 별개로 예. 이 한국형 전자전기를 따로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총 4대를 만들 예정입니다. 4대.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여기서 처음 말씀드린 건데 네네. 블록 1으로 2대를 만들고 네. 블록 2 2대. 그래서 총 4대. 총 4대. 예. 그러면은 지금 계획으로는 몇 년도쯤에 이것이 공군에 납품을 할 것인가? 아마 이제 2032년 이후가 될 것 같아요. 보통. 근데 예. 잘 보시면 2030 이제 블록 2가 그때쯤 아마 이제 32년부터 양산이 진행되거든요. KF-21 블록 2. 네. 예.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네. 전자전기 나오죠. 그렇죠. KF-11 나오죠. 네. KF-11 블록 2는 전자전 흥이 좋죠. 이 두 개가 믹스가 되면 아주 파워풀한 그야말로 우리 공군이 전자전 능력을 갖게 돼요. 국산 기술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때는 예. 한 2032년 이후 되면 네. 이제 KF-11 블록 2 나오고 전자전기 전력화가 하나씩 되면 30년대에는 우리 공군의 전자전 능력이 지금하고는 이제 게임이 안 되는 수준으로 높아진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게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1조 8,500억 원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이 사업 수행을 제대로 마칠 수 있을까요? 그 최근 뭐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네네. 왜냐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KF-11도 이제 가격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럼요. 앞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 계속 지금 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외국 회사 이제 뭐 임원들 이렇게 만난 얘기 들어보면 네네. 말도 못해요. 우리나라도 방산업체도 사실 지금 그 문제가 되게 큰데.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엔 예를 들어서 이제 부품이나 이런 거 뭐 10년 단위로 장기 계약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했는데 지금은 1, 2년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많이 올라서 만드는 업체들도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뭐 소위 말해 뭐 고정금리냐 변동성 금리냐 그렇죠. 뭐 이런 거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 지금 우리 군에 진행하는 해외 도입 사업이나 국내 사업들이 가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 예산으로 우리가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라는 좀 우려도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사업비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전자전 장비는 LIG 넥슨이 만들지만 네네. 항공기 체계 통합하는 거는 카이하고 이제 대한항공이 붙을 것 같아요. 대한항공이 또 붙습니까? 네, 대한항공이 또 이제 할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체계 통합하고 개조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장비는 뭐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관급으로 할지 도급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사서 넣어줄지 아니면 업체가 사서 넣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이제 사업비를 1조 8천억으로 만약에 관급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사서 주는 거니까. 장비를 사서 국가에 사서 주는 방식이면 네.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1조 8천억으로. 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네. 근데 예.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비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업체에서 그게 상당히 무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네. 우리 이제 군에서 이런 이제 뭐 개조 개발, 네네. 항공기 개조 개발. 네. 옛날에 저기 카이하고 칼이 했던 거 보면 네. 할 때마다 적자였어요. 아, 왜냐하면 이제 맨 땅에 거의 헤딩하는 식으로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적자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도 좀 이게 우려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개 업체가 4대를 다 만들면 좋은데 KF11도 사실 이제 40대에다가 20대 나눠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제가 4대 얘기했지만 네. 블록 1, 블록 2 이런 식으로 2대씩 나눠서 만약에 사업이 가게 되면 업체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곤란하죠. 네, 그러니까 4대를 한 번에 쫙 만들면 되는데 예. 2대씩 잘라서 또 이제 계약하게 된다 그러면 이 예산의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지금 또 이제 정부 세수가 또 줄어든 부분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사실 국방비에 좀 많이 압박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예산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KF-21이 네. 블록 2가 전자전 능력까지 보유하게 된다면은 이게 지금 앞으로 전 세계에 4.5세대 전투기로서 어떤 능력을 또 더 업그레이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블록 2에서 이 정도 업그레이드하고 차후에도 이제 끊임없이 아마 무장이라던가 네. 항공 전자 장비 이런 거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인데 그게 되면 해외 시장에서도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얼마 전까지 이 라파라 너 언제 팔리니? 네. 근데 또 라파라 너 너무 많이 팔리고 있구나. 많이 뭐 팔렸어요. 이렇게 됐는데 많이 이 팔렸어요. KF-21이 너 언제 팔리니 했다가 너 이렇게 잘 나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그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자전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거는 우리 공군의 요구도도 있지만 네네. 해외 시장을 위한 요구도도 담겨 있다. 그래서 사실 갈수록 전자전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이 중동과 일단 이 동유럽 예. 이쪽 방향에는 충분히 동남아 뭐 그다음에 이제 중동 시장 나갈 수 있다. 그렇죠. 예. 음. 그래서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김치국을 빨리 마시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네. 우리가 좀 참고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무 이제 물론 이제 기대감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기대감이 많은데 네. 저도 뭐 빨리 좀 이게 수출됐으면 하고 또 제가 다녔던 회사니까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조금은 좀 우리가 예. 냉정하게 냉정하게 보면서 슈퍼소닉 네. TV의 장점이 네. 냉정하다. 냉정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보면서 않고 국뽕하지 않는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좀 한 단계 한 단계 하다 보면 네.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과거 티오십도 해외 수출된 거 보면 이제 군의 전력화가 되면 네. 그때부터 이제 입질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해외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네.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예. 마치 지금 FA50이 쭉쭉 나가고 있는 네. 것처럼. 네. 예. 내가 그때 폴란드 수출했을 때 회사 다녔었잖아요. 아,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해 드릴게요. 예, 뭡니까? 그때 예. 이제 22년 아니에요. 그렇죠. 22년에 계약한 거 아니에요. 네네. 진짜 상반기에 예. 아무도 기대를 안 했었어. FA50. 그렇게 수출이 될지 설마 했거든 다. 근데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터지고. 예, 터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좋은 기회가 또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가 쫙 이제 KF11을 사랑하면서 어. 기다리면 맞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KF21 이 동절기 모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랑해 사랑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랑. 그러니까요. 예. 이거 지금 선착순 예약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거의 뭐 한 200여 개 가까이 지금 판매가 됐습니다. 늦기 아니, 전에 신청해 주십시오. 올 겨울 춥대요. 그거 하나씩 빨리 장만 주셔야 돼. 춥기 때문에 네. 이 똑딱이 딱 이렇게 네. 풀어서 이렇게 따뜻하게 목과 귀를 이렇게 저도 해주면. 우리 아버지 하나 사다 드려야겠네. 아 그럼요. 아니 제가 드려야죠. 아니 우리 아버지 하나 사다 드리고 네네네.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 전투기 블록 2부터 이 전자전 능력을 대폭 업그레이드하게 됐는데요. 예. 요즘 나오는 최신 전투기들 F-35부터 시작해서 F-16 그리고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이 정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A사 레이더를 전자전에 사용할 수 있게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한민국도 빨리 서둘러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제적인 그 KFC 보라매가 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러한 이제 성능 업그레이드를 네. 아마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네. 무장도 강화하겠다. 아유, 그러면 이런 강화해야죠. 것들도 지금 네. 하고 있고 네. 특히 우크라이나전 통해서 이 장거리 이 공대지 미사일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네. KF-11 이런 성능을 갖게 된다면 해외에서도 이제 많이 찾는 그럼요. 그런 전투가 되겠죠. 예. 거기다 이제 예. 전자전도 강력해지면 오. 네. 거기다 이제 유무인 복합도 하고 뒤에 또 한국형 전자전기 또 있고 야. 생각만 해도 그냥 막강 전력이죠. 거기다가 또 KF-21N 함재기까지 나오면 야 이거는 뭐 함재기는 조금 조금 그런가요? 예. 함재기는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항모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좀 뭐 이번에 또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슈가 있었는데 예. 그 부분은 또 이 안승범 대표님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안 대표님께서도 김대영 평론가님과 마찬가지로 KF-21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공통사항이네요. 뭐 밝아야죠. 아유,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음. 저도 그렇고 PD님도 그렇고 납세자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예, 시청자 여러분. 내시는 세금이 다 KFC로 들어간 겁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 주주야. 네네. 잘 돼야 돼. 맞습니다. 주주야. 잘 돼야 예, 돼. 그건 세금인데 예. 이 KF-21 그렇죠. 동절기 모자는 용돈으로 용돈, 사시면 예. 용돈으로 사시면 됩니다. 예, 지난 뭐 시즌 1 모자보다 이게 겨울 모자라니까 원단 값이나 이 맞습니다. 털 이게 들어가니까 조금 더 비싸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 이전 시즌 1 모자를 갖고 계시다면 이 시즌 2 KF-21 모자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죠. 이 두 개 함께. 그리고 올해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대비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메일 주십시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김대영 군사 평론가님 그리고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